네, 안녕하세요. 미나 애플파이 연미나입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다빈치 서거 500주년 특집 2탄입니다. 살바토르 문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살바토르 문디에 대해서 1탄에서 또 얘기를 했었죠. 세계 미술시장에서 지금 레코드가 가장 높은 그림이 살바토르 문디이고 4억 5천만 달러에 판매가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라 왕자님이 이 그림을 구매했고 루브르에서 이 그림을 맡기로 해서 원래는 루브르 아부다비에 작년에 공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누구도 그 그림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되기 전부터 이미 이 그림이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낙찰이 된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잡음이 많은 그런 작품이에요. 특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4월 13일 날짜로 타임지에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살바토르 문디가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지, 두 번째는 설령 진품이 맞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세 번째는 이 영상 제목에다가 제가 조영남 대작 사건을 슬쩍 얹어놨죠. 네, 이 살바토르 문디의 이슈가 우리가 조영남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바토르 문디가 왜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림의 진위를 따질 때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림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그림을 주문했던 계약서라던가 영수증 아니면 또 그 그림을 산 사람의 재산 목록에 그 제목이 있었다 또는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구상했던 스케치라던가 연습했던 노트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그림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빈치 수테고지라는 그림을 보면은 19세기까지만 해도 가품으로 알려져 왔던 그림이에요. 진품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왔었는데 갑자기 이 그림이 진품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빈치 노트에서 다빈치가 이 수테고지에 등장하는 천사의 팔꿈치를 연습했던 스케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다빈치 진품이 돼버린 거죠. 살바토르 문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2세가 주문했던 그림으로 알려졌는데 이 그림이 몇백 년 동안 종적을 감췄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958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 이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58파운드에 낙찰이 됐어요. 58파운드면 지금 환율로 해도 2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즉슨 이 그림을 진품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림의 진위를 따지는 2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소장처예요. 소장처가 어디였냐는 이 그림이 진품일 가능성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아직 투명하지 못한 게 경매에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이전 소장처가 밝혀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아무래도 그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 밝히기 꺼려해서 뭐가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런던 크리스티에서 공부했잖아요. 크리스티는 경매 회사들 중에서 매출도 가장 높고 소더비 다음으로 역사도 긴 그런 회사잖아요. 제가 거기서 경매를 또 배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웠냐면 소장처 밝히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그 소장처가 믿을 만한 곳이라면은 그 그림이 진품일 가능성을 더욱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림 가격에 매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걸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곳에서 그림을 소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그림이 진품일 가능성에 더욱더 확신을 주게 되죠. 그런데 2017년 11월 뉴욕 크리스티에서는 이 그림이 진품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줬어요. 증거를 대서.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찰스 1세가 소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크리스티에서 이거 그림 홍보할 때 그 부분을 제일 강조했습니다. 찰스 1세가 사실은 처형당해서 죽은 왕이죠. 처형당하고 1년 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소장품들 재산 목록을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살바토르 문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티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 그림이 진품이라는 확신을 더욱더 심어주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러면 진품이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했던 거예요. 기록도 확실하고 소장처가 확실한. 그런데 여기에 석연찮은 문제가 남은 게 찰스 1세의 소장품에는 반드시 찰스 1세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 다빈치가 그렸다고 하는 살바토르 문디에는 찰스 1세 도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타임지에서 하고 있어요. 타임지에 그 살바토르 문디의 의혹에 대해서 연재했던 벤 루이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찰스 1세 재산 목록에 있던 살바토르 문디는 지금 다빈치가 그린 그 살바토르 문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빈치의 제자였던 지안 피에트리노라는 사람이 그린 살바토르 문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지안 피에트리노라는 화가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가 러시아 푸시킨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의 뒷면을 보면은 그 찰스 1세의 재산 목록을 증명하는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영국 왕실 왕관 문양과 함께 있다는 건 뭐 완전히 빼박 켄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이게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 굉장히 유명한 석학인 옥스포드 대학교의 미술학자 매스유 랜드루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그림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맞긴 맞다고 그래요. 다만 작품의 상당 부분을 제자 베르나르디노 루이니가 그린 것이고 다빈치는 한 20%에서 30% 정도만 관여를 했다. 뭐 예를 들면은 다빈치가 개발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그 스푸마토 기법, 윤곽선을 흐리게 처리하는 그 기법이라던가 뭐 손, 뭐 크리스탈 보조 이런 부분적인 부분을 수정했고 일단 밑바탕의 대부분은 그 제자가 그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제자들과 그림을 함께 그리는 게 관례였었고 사실 현대미술신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잘 나가는 예술가들은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죠.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 자기가 필요한 부분의 기술을 가진 테크니션들을 고용해서 자기 아이디어가 비주얼적으로 잘 표현이 되나 감독 역할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게 또 현대미술신이잖아요. 그래서 조수가 그렸느냐 안 그렸냐는 진품을 얘기할 때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다빈치가 조금이라도 관여를 했다면 그 그림은 다빈치의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진품이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작가가 관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4월 13일 날 타임지에 이 기사가 나왔던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사건의 발단은 이 그림이 처음 대중에게 공개가 된 게 2011년도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야심차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별전을 준비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이 많지가 않죠. 진품으로 모든 석학들이 인정하는 작품이 20점이 되지가 않는 아주 귀한 작가인데 그 중에서 무려 다빈치 작품을 7점이나 한 자리에 모은 세계 최초 전시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런던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고 매일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투어를 할 때라서 기억이 나는데 진짜 사람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 추운 날 사람들이 막 긴 줄을 서가면서 그런 인기를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살바토르 문디가 대중들한테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그림이 전시 그 카탈로그에 소개될 때 오토그래프 웍이라고 소개가 됐다는 거예요. 오토그래프 웍 아니면 뭐 오토그래프 페인팅이라고 하면 작가가 다른 조수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혼자 그린 그런 그림을 의미해요. 조수가 거의 다 그렸거나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그렸다면은 그 그림은 오토그래프 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그림을 전시하기 전에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레오나르도 석학 5명을 초청해서 의견을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결과가 뭐였냐면은 한 명만 오토그래프 웍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 2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2명은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내셔널 갤러리가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거죠. 살바토르 문디가 오토그래프 웍이 아니라면은 4억 5천만 달러를 받을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루브르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미술관으로 또 방문객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그런 미술관에서 이 그림이 오토그래프 웍이라고 했으니까
아랍 왕자가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사서 루브르에서 이 그림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루브르에서도 오토그라프 웍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전시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하고 루브르 내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오토그라프 웍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가 아니라 오토그라프 웍이냐 아니냐가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조영남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쟁점이 잘못됐던 게, 조수가 그린 게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로 놓고 막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막 진중권 교수님이 막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이 현대미술계에서는 작가가 아이디어만 내는 게 이거 관례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거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쟁점이 뭐냐면은 이 그림이 그 오토그라프 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토그라프 웍이 아니라면은 그걸 반드시 소비자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 차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세기 화가 루벤스 같은 경우는 조수가 마무리하면은 그림을 좀 디스카운트 해주고, 자기가 만약에 마무리를 하면은 거기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돈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그림을 화가가 다 그렸느냐 아니면은 조수와 함께 그렸냐가 가격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바토르 문디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품이냐 가품이냐 때문이 아니라 오토그라프 웍이냐 아니냐. 내셔널 갤러리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휩싸이게 됐으니 참 안타깝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관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해봤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앞으로도 제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면은 구독해주시고, 또 구독을 하고 계시다면은 알람이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